여기 가보시면 이거 폭이 되게 좁아요. 그죠? 엉덩이가 크면 안 힘들어. 자, 문법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내가 어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미리 걷어놓을 거. 근데 그러면 또 숙제를 못 내주니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지도서를 못하면 어쨌든 일곱 명은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줄게요. 자, 채점합니다. 1번에 4번. 누구야? 이거 내가 눌렀니? 까맣게 있어? 자,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도 1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1번, 10번에 2번, 11번에 1번, 마지막 12번에 2번이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한테 문자 주는데 독서 6주차라고 문자 주세요. 바로 뒤에 다 있어. 너 프린트냐? 기다려봐. 독서 6주차 마이너스 10개. 바로바로 틀린 번호 혹시라도 뭉친 거 있으면 바로 안에 몇 번 못 풀었음 이렇게 하면 돼요. 몇 번 해결할 수 있게요? 네, 잘했어요. 자, 됐습니까? 자, 잘했어. 이거 지금 나한테 문자가 안 와요. 알죠? 비행기 모드에 촬영 중이라서 일단 끝나고 문자 확인할 거니까 일단 다 보내 놓으세요. 혹시 메시지 보내서 불가 뭐 이렇게 나오니? 핸드폰 꺼놔가지고. 어떻게 보낸 사람 어떻게 봤어요? 네, 오케이. 자, 이제 다시 핸드폰 가방 속에다 쏙. 니네 핸드폰 보면 행복하죠? 애들 핸드폰 보면 미소가 막 생겨. 진짜 어떡하지? 얘들아, 우리 진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겠다. 나도 잠깐 생각했어. 핸드폰이 없어진다면 어떨까? 핸드폰 없이 얼마큼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목표는 핸드폰 없이 사는 게 목표야. 핸드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없으면 그 수많은 정보들 어디다 저장을 했느냐. 그죠? 이거 생활 곳곳에서 없이 생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명 유용하게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유용하다기보다도 그냥 스낵처럼 쓸데없는 거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시간 때문에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써야 할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는 것 같고 충분히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는 조금씩 줄여가야 됩니다. 공부의 뜻을 둔 학생이라면. 공부의 뜻이 없고 선생님 저한테 놀 건데요. 부모님이 엄청 재벌이라서요. 평생 눕고 놀고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 상관없지만. 네. 그래도 부모님이 잘 살아도 혹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이고 저는 따로 제가 열심히 해서 독립할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이라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100점. 네, 네, 지금 네, 오케이. 자, 그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전체 100점이. 자, 그 다음에 한개 틀린 사람까지 말씀 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얘들아. 우리 독서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얘기를 할게요. 꽤 많아요. 그래서 나도 써왔어. 오늘 얘기하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얘 풀이 먼저 하자. 자, 얘는 좀 하나하나 읽는데 사실 얘 때문에 좀 풀어줘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야, 진짜 얘들아 이거 셰일가스 때문에 지금 좀 부자가 된 나라 부자? 그치? 원래 자원 빈국이었는데 러시아에서도 막 러시아한테도 막 목소리를 내고 그런 나라가 어딜까요?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셰일가스가 나왔잖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천연가스가 나온다 혹은 석유가 나온다 뭐 이런 바다에서 칠광구 막 이런 거 이렇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도 있어요. 좀 아쉬워요. 자, 어쨌든 그런 자원 얘기 한번 다시 쪽. 페이지는 그렇고 프린트 있는 사람은 페이지 없어요. 자, 갑시다. 얘들아 지금 본문만 볼 거야. 문제 안 읽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항상 비문학 풀 때는 어때? 문제 먼저 읽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사실 기쁜 소식 하나 먼저 얘기할 수가 있게.
이제 더 이상 이 독서 그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비문학 그 우리 주간학습할 때 말하는 거야. 주간학습할 때 계속 독서 분석 열심히 해왔잖아. 물론 여기서 열심히라는 기준은 내가 얘기할 때 딴짓하지 말고. 자, 그래서 독서 분석할 때 열심히 정말 열심히 막 쓰고. 근데 문제 풀 때 쓰는 건 아니야. 시간이 당연히 없어, 그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다시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근데 그걸 어제 알았대. 선생님 진짜요? 저는 읽으면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막 단답으로 간단하게 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 반에서도 선생님 저 하면서 하는 줄 알고 대충 한 건데요. 그죠? 네. 만약에 그게 아니었나?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하고 근데 이제 기회는 없어요. 이제 독서 분석은 여기서 잠깐 멈출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건데 그럼 속으로 이제 니네 표정 관리 되게 안 된다? 그죠? 약간 되게 좋아한다 지금? 독서 분석은 이제 안 해도 돼. 알겠죠? 그거 쓰느라 좀 고생이 많았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행복이었어. 그리고 이제 행복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닥쳐올 준비해야 돼? 살짝이라도 불행이 와야겠지. 이 인생이야. 행복이 있으면 또 불행도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고.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또 어떤 불행이 생길까? 대신해야 될 게 하나 생겼어요. 주간학습에서 그냥 소설을 그냥 그동안 날려버렸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 뭐라고요? 지금 누가 한숨 쉰 거니? 아니죠. 근데 잘못 들었죠? 버스가 지나가면서 지금 한 거지. 그냥 우리 중에서 설마 한숨을 쉴 사람이 없을 텐데. 자, 그래서 주간학습을 지금 나눠드릴게요. 오늘 주간학습 어딘지 빼고. 자, 희주야. 희주 거는 되게 많다. 어딘가에 막 돌아다니고. 현준이 하나만 비슷한 줄게요. 다. 동상으로 같이. 자, 먼저 받으세요. 자, 일단 쭉 받아서 받자마자 할 거 이름 쓰기, 그죠? 이름 쓰세요. 무슨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 주간학습은 똑같아. 그치? 이름 먼저 쓰시고 모자라요. 네, 뒤로 좀 넘겨줄래? 정말 모자랐네. 다 받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자. 아싸, 거기다 쓰세요. 제일 앞에다 크게. 독서 분석, 독서 분석이구나. 독서 분석 해봐. 독서 분석 안 해도 돼. 독서 분석 안 해도 돼. 근데 다른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그래도 쓰세요. 여기 말씀드릴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것만 집중하세요. 이제 독서는. 자, 몇 페이지를 넘기냐면 6쪽. 6쪽 넘겨보세요. 넘기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제목 읽어볼까? 제목이 뭐예요? 태영이야. 오, 얘들아 제목이 태영이야. 자, 좀 표정 관리 좀 해봐. 이럴 때 한번 커. 알겠죠? 자, 근데 한자가 써있어. 그럼 뭐 같니? 이렇게 죄수들한테 걸릴 때 때리는 걸 태영이라 해야지. 얘가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이제 허생전은 우리가 물꼬를 탔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태형 있잖아요. 요 태형도 줄거리 분석은 필요 없어. 이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영감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치? 영감과 사람들이, 그 영감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가 되게 중요한 작품이야. 그래서 영감은 어떻고 사람들은 어떤지 둘만 분석하세요. 알겠죠? 영감과 사람들. 물론 나도 해야 되겠지? 영감, 나, 사람들 세 명이네요. 영감, 나, 사람들. 영감, 나, 사람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낀 점이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왜? 타자거든. 우리는 이런 걸 겪을 일이 있을까? 우리가 교도소 갈 일이 있을까? 설마? 그럼 나는 아마 되게 우울할 것 같아. 나한테 배운 학생이 교도소를 갔다고? 그죠? 아무도 없을 거 우리 집에 그런 삶을 살 사람들은 우리 다 훌륭하게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마지막에 꼭 쓰세요. 여기에서 누구한테 이런 걸 느꼈다. 하나 정도는. 무엇을 느꼈다까지 알겠죠? 그거는 꼭 써주시고. 왜냐면 그게 감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돼야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가 있어. 알겠니? 안 읽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길게요. 아니지. 인물 분석 3개를 끝낸 다음에 그 글을 읽고 난 다음 느낀 점 쓰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여러분 그 주간학습지 18쪽에다 다 써놔야 돼. 그리고 얘도 역시 뭐 해야 돼? 얘도 인물 분석해야 돼. 근데 얘는 분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옹고집만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시로하고 시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네, 나머지는 그냥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얘는 주인공만 할게요. 옹고집만이요. 그러니까 진짜 옹고집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진짜 옹고집에 대해서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렇지? 그럼 어떻게? 찾아 사전을. 그래서 이럴 땐 넘기는 사전이 제일 좋지만 우리는 넘기는 사전보다 치면 나오는 사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 나오는 걸 사전을 해서 꼭 찾아서 뜻은 그럼 찾았으면 끝? 맞아요? 아니죠. 찾은 단어 어떻게? 옆에다 써놔야 되지. 본인이 모르는 단어 밑줄치고.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몰아서 한꺼번에 어휘를 쓰든지 아니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밑이나 뭐 근처에다가 쓰든지. 알겠죠? 쓰는 방식은 여러분이 알아보기 편하게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인물 분석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18쪽이 참 애매하네요. 그죠? 18쪽 풀 때 옆에 답이 있으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를 100% 믿어요. 여기 답이 있다고 해서 슬쩍슬쩍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형상해. 알겠지? 배신 때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19쪽 다 읽은 다음에 19쪽 밑에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19쪽 밑에 우리 아니면 뭐 종이를 붙여도 돼. 이해됐니? 근데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을 누적해서 국어 공책을 하나씩 마련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반 애들한테 이제부터 국어 공책 한 번씩 준비해 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다음에 국어 공책 준비해라고 했는데 가져왔니? 했을 때 100% 가져올까? 이런 약간 그런 거는 좀 약간 의구심이 생기네. 어떻게? 선생님 저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잘 챙길 것 같아요. 내리고 솔직히 자신 없어요. 여기 몇 명 있어가지고 좀 큰일 났다. 그래서 일단 자유를 줄게요. 네, 국어 공책은 준비하지 마시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자유로 할게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 독서 분석 5개 했는데 그럼 몇 개로 줄은 거야? 2개로 줄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떨까? 좀 감상의 눈을 이제 길러야 돼. 여기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이걸 생각해서 감상을 해야지 그냥 내 생각 이게 나빴다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못됐다 이게 착하다 이런 게 아니고 작가가 이걸 쓰면서 뭘 우리한테 알게 해주려고 쓴 것 같다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느낌점을 말하는 거야. 무슨 알겠니? 그게 진짜 감상. 자, 그러니까 아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마 학교에 가져가지 않냐? 이거 학교 안 가져가는 거야. 솔직히 저 안 가져가요. 네, 그래서 못하는 거더라. 오전에 하세요. 오전에 학교 가져가서 쉬는 시간 10분이잖아. 그럼 쉬는 시간이 오전에 몇 번이야 총? 3번이야 3번. 그치? 그러면 3번 중에 한 번은 그래 화장실 갔다 오고 친구랑 뭐 한다 해. 그럼 20분이잖아. 그 남은 20분은 뭐 할 거야? 그 다음 가고 숙제해야 되나? 그리고 다 해오지 않아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 이용해서 좀 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내가 눈여겨볼 숙제는 어쩔 수 없이 항만근. 그죠? 항만근. 그 얘기는 내가 그냥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썼나? 뭐 분석해와 이런 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기왕 숙제하는 김에 선생님이 써줄게요. 관리해주세요. 얘들아 보여요? 내가 써온 거 이게 숙제 이만큼. 이번에 갑자기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숙제 가는 건 아니야. 내가 좀 책을 봤는데 내가 왜 그럴까? 난 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왜 급할까요? 너희들의 1년 후의 모습이 이렇게 막 보여. 저렇게 하면 저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켜주고 싶고 조금 더 시켜주고 싶고 이런 마음에. 그리고 사실 지금 학교에서 또 막 수행 막 내고 그래요. 폭풍같이. 그죠? 그런 학교 믿고 안 그런 학교 믿고 그렇지만 만약에 얘기한 선생님 저 이번 주에 뭐가 많아요. 미리 항상 얘기하는 게 좋아. 알겠지? 나중에 얘기하면 뭐가 되니? 핑계가 돼. 핑계. 경력이야. 근데 미리 얘기하면 선생님 저희 계획 속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용기를 내세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얘기 이러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편하잖아. 이걸 안 보고 얘기하니까. 자, 그럼 일단 얘를 먼저 하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줄어드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어휘를 펴봐. 일단 어휘.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 한자성어가 시작돼. 한자성어. 자, 한자성어 이제 그래서 몇 쪽부터냐? 302쪽부터야. 쳐봐, 302쪽. 그리고 301쪽까지 끝났어. 다음은 어디까지 끝났니?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 틀리는 사람 분명 있을 거. 왜? 선생님이 어휘공 부분은 시험만 보고 집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파트는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또 검사하면 약간 스트레스 받겠지 내가? 그래서 오늘은 참겠습니다. 나의 정신공부를 위해. 자, 302부터 303쪽. 그러면 공부해야 될 거는 뭐야? 이거 여기 있으면 딱이겠지? 자, 학시. 공부해야 될 페이지 34부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줄었나 봐봐. 자, 집신이면 딱 한쪽밖에 없어. 302부터 307. 그럼 얘들아 몇 개씩인가? 내가 해봤는데 몇 개였나? 16개였나? 한번 해봐요. 몇 개였죠? 시험 볼 때 외워야 되는 한자는 몇 개야? 20 몇 개야? 30 몇 개야? 32개? 32개. 그럼 얘들아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어디서 본 거야? 월요일날 32개니까 그래. 난 주 5일 숙제로 해야지. 그러면 7개를 따서 중에서 35니까 조금 모자란 날도 있겠지. 그래서 7은 35니까 7개씩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지? 32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봐. 얘네 그냥 처음엔 대충 다 읽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더 꼼꼼히 한 번 더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만큼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도를 어때? 조금씩 더 이제 처음에는 좀 대충 지금 읽었으니까 빠르겠지. 나중에는 어때? 정말 외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써가면서도 하고 얘를 가려보고 뜻을 가려보고 이렇게 그치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매번.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 공부할 때 마찬가지. 앞에만 하는 거 아니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훑는 게 제일 중요해. 빠르게 한번 확. 이해됐죠? 그거 먼저 하고 이제 속도를 천천히 늘려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딱. 이제부터 집에서 어휘도 하나만 딱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일주일에 어휘 공부하는 게 어떻게 했니? 한 60개 넘나? 그죠? 근데 분명히 생소한 한자 성어도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한자 무조건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한자 성어도 꽤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확실히 알아. 이것도 분별해. 이건 아니다 넘어가. 이건 몰라. 그래서 계속 이거 공부해야겠죠. 왜냐? 한자 성어는 최근 수능에서는 조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딱 올라가 내신이어 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한자를 좋아하는 학교들 꽤 있어요. 그래서 한자 성어 잘 낸단 말이에요. 알겠죠? 한두 문제지만 중요하니까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썼던 거야. 주간학습 23회. 이 느낀점에는 뭐가 포함돼야 돼? 네, 포함. 그래서 이번에는 태형 그리고 오고직전. 근데 오고직전은 뭐도 하라고 했지? 근데 태형에도 당연히 모른다고 했다. 그치? 모른다고 했지. 그래서 써오세요. 주간학습 지에다 써도 돼. 얘들아 그러면 형망근은 한 줄 늘려줄까? 쓰고 보니까 좀 많긴 하네요. 한자 성어도 있고 주간학습도 원래 하던 거고 독서도 원래 하던 거긴 하고 그런데 새롭게 독서 분석해야 되는데 갑자기 3개 해야 되니까 얘는 읽을 게 짧긴 하지만 형망근이 페이지가 꽤 되고 그죠? 네. 9월 초초까지 합시다. 알겠죠? 9월 초초까지. 그래서 형망근 인물분 한 글자랑 써줄게. 일단 형망근 아들 엄마 민씨 지난번에 4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명 늘었어요. 알겠지? 또 인물 분석 한번 해봤고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이런 구절로 보아 뭐 이런 성격이다. 그지? 이렇게 해서 형망근을 해오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빡센 만큼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일 거야 분명히.
그래서 좀 빡세지만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네. 일이 힘든 건 좋은 거야. 그래서 항상 필요한 건 긍정적인 사고. 아, 진짜 싫어. 이러지 마시고. 사실 마음엔 그래요. 진짜 싫어요. 숙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싫다. 진짜 싫다. 그죠? 근데 하자. 거기까지 가야 돼.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대한민국의 중3 중에 공부가 좋아요 몇 명이나 될까요? 경찰대가 200명이거든요. 전국에서 200명 안에 들어가는 경찰대를 가거든요. 그래 걔네들은 좀 모르겠다. 아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좋았어요.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 다 공부 싫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싫어한 걸 어떻게 좋게 만들까? 연구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한번 여러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을 안차게 잘 써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독서 분석하고 같이 읽어보고요. 자, 다 맞았더라도 같이 한번 평소에 주간학습 하듯이 옆에다 내용 분석하면서 해보자. 자, 1번 문단은 그렇게 내용 정리할 게 따로 많은 편은 아니라 근데 선생님의 질문하면 한번 대답한 옆에 써보자. 셰일가스는 지하 2,000에서 3,000m 아래 혈압 얘들아 혈자 없이 한번 동그랗게 해보죠. 선생님 저 이 한자 알아요. 자, 무슨 혈일까요? 했더니 애들이 피혈. 그러니까 대부분 피혈은 아니까 그치? 피혈 아니고 머리 한자예요. 그래서 혈암, 즉 셰일이라는 암석에 분포된 천연가스다. 얘들아 어디에 분포됐다고? 암석, 그쵸? 암석. 셰일가스는 오래전부터 엄청난 매장량이 확인되었지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셰일가스보다 지표면에 가까운 특정 공간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어 손쉽게 채굴해서 쓸 수 있는 다른 천연가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야? 다른 천연가스죠. 다른 천연가스의 고갈이 예견되면서 셰일가스를 채굴할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일단 강구는 뭔 뜻? 좋은 대책이나 방법을 세우다. 좋은 대책이나 방법을 세우다. 이 강구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제 셰일가스 채굴 방법 강구. 그죠? 그 내용. 그 마지막만 일단 얘는 밑줄 쳐놓으세요. 그런데 다음 핵심이죠.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다른 셰일가스들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중요한 문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연히 3번하고 4번 문단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비문학을 우리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중요한 패턴은 알고 있어. 혈암은 입자와 입자 사이가 조밀해서 그럼 질문. 자,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조밀해서? 그치, 당연히 높아요. 자, 조밀해서 유체가, 자, 유체하니까 옆에 나와있어. 유체가 뭐래? 기체와 액체를 통틀어서 유체래. 유체가 통과되는 거죠. 유체가 기체나 액체가 통과되기가 어려우며 점토질 성분이라 점토질하면 딱 떠오르는 건 찰흙 같은 거 떠오르면 돼요. 그치? 아니면 진흙 같은 거 떠올려도 돼요. 점토질 성분이라 뭐는 쉬워요? 뚫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금 가는 건 균열되기 쉽지만 하지만 그 균열이 어때? 유지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원상 복구돼요. 그치? 잘 유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에? 이유 말해봐. 왜 균열이 쉽게 뚫리지만 유지는 어려워? 이유. 그죠? 입자 사이가 조밀해서. 유체 투과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점토질 성분이어서 그래도 되는 거야. 알지? 셰일가스는 혈압의 미세한 틈새, 이게 좀 심각하네. 얘들아 봐, 생각해봐. 균열 만들기는 쉽지만 그게 유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 틈에 있다네? 그 틈에. 그러니까 어때? 추출하기가 쉬운 거니? 너무 어려운 거지. 그치? 그래서 미세한 틈새에 끼어 넓게 산재되어 있는데 산재의 산자가 바로 무슨 산자냐면 산문, 운문할 때 산자야. 무슨 산? 흩어질 산. 쟤는요 존재하다. 즉 산재는 흩어져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자, 이렇게 바닷속 깊은 곳에 무슨 이렇게 암석 같은 게 있다 치자. 여기가 다 암석이야. 그럼 여기에 이 밑으로 셰일가스가 이만큼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어때? 시추동을 그냥 수직으로 딱 봐봐. 그리고 빨대 뽑듯이 슉슉슉 빨아 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그렇다는 거야? 그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양은 어때 또? 엄청나게 돼. 근데 저걸 시추하려면 힘든 점이 뭐라고? 점토질 사이. 그치? 네. 자, 그러니까 좀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죠? 자, 계속 가보자. 자, 그래서 그 범위가 최대 몇? 수십 킬로미터. 와우.
자,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수직으로 시추봉을 뚫어 가스를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경제적인 채굴이 어려웠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네모하자. 어디에? 두 가지 이유. 자, 옆에 정리해보세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유니? 아까 먼저 얘기했던 그거죠. 균열이 되기는 쉽지만 유지되지 않는 특징. 그게 하나예요. 그죠? 또 하나는 그 뒤죠. 미세한 틈새에 끼어 넓게 산재. 범위는 수십 킬로. 그죠? 이게 두 가지야.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써놓으면 되는 거야. 왜 밑줄 치면 당연히 알아요. 근데 한번 쓰잖아 그러면 쓰면서 희한하게 자게 된다니까. 그래서 공부는 손으로 해요. 물론 이렇게 연습을 훌륭하게 하잖아. 그럼 나중에 눈으로만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깨끗한 시험지가 돼요. 여러분 시험지는. 자, 됐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수평정 시추법과 수압 파쇄법을 개선하여 결합한 최신의 채굴법이 등장했다. 아, 그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두 개를 채굴법을 기억을 해야 돼. 뭐하고 뭐요? 수평정 시추법과 수압 파쇄법이요. 얘는 어때? 기존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결합해서 어때? 새롭게 만들었어. 자, 그러니까 여기 얘는 안 중요해. 그냥 뒤에 나오는 것만 살펴보면 되지. 자, 3번에 이제 수평정 시추법은 니은자형의 시추봉을 만드는 방법이다. 시추봉 드릴이 수직으로 뚫고 내려간 뒤 특정 지점, 거기가 어디래? 킥오프래. 그 킥오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까 봐서 이번 문제에 좀 더 자세히 그림으로 보여줬어. 아, 꺾여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킥오프네. 그지? 네. 킥오프에서 이제부터 뭐해? 진행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진입점,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라는 곳에서 지층과 수평하게 파고들어. 여기부터 이제 수평. 아, 그래서 수평정이구나. 알겠지, 이름을. 시추봉을 만드는 기술이다. 드릴 끝에는,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드릴 끝에는 한 개의 큰 분사구와 두 개의 작은 분사구가 삼각형을 이루며 위치한다. 그 분사구들로 특정 지점에서 진입점에 이를 때까지 진흙을 고압으로 분출시킨다. 자, 그러면 진흙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자, 진흙에서 분사가 어디에서 시작돼? A, 그죠? 킥오프. 그리고 어디에서 끝나? 진입점에 이를 때까지 진흙 분사가 시작되는 거. 근데 나는 이런 게 너무 놀라워요. 이런 기술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개발한 애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개발하는 팀에 들어가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항상 창작하는 게 행복하지 않니 여러분? 자, 아닌 사람도 물론 있더라고. 자, 그럼 갑시다. 진입점에 이를 때까지 진흙을 고압으로 분출시킨다. 압력이 어때야 돼? 높아야죠. 그래야 샥 가지. 이제 고혈압 생각하잖아. 막히면 못 가지. 얘도 딱 뚫린 걸 쫙 고압으로 뚫어줘야 돼. 뭘요? 진흙을 풀어줘야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큰 힘이 작용하는 큰 분사구 쪽으로 구멍이 깊게 파이게 되고, 이거 이해되지? 그죠? 구멍이 크니까. 그쪽으로 드릴의 진행방이 휘게 된다. 왜? 압력이 어때? 크게 작용하니까. 그런데 수평의 시추봉은 지각의 압력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수직은 어때? 밑에 중력도 작용해. 그러니까 그냥 딱 뚫어놓으면 뭐 우리가 별로 해야 될 게 없어 사실. 근데 수평은 어때요? 얘가 불안해. 그죠? 네, 그거야. 그래서 지각의 압력이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 길이의 시추봉이 만들어지면 드릴을 빼고 뭐를 삽입해?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파이프를 삽입하는 거야. 덜 움직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특수 시멘트를 주입하여 시추봉 벽면을 얇게 바르면서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어. 됐죠? 이후에 앞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추봉을 수평으로 연장해 나간다. 자, 그럼 이 앞의 과정은 뭘까요? 앞의 과정, 어떤 과정을 반복할까요? 드릴을 빼고 파이프 삽입. 그래서 특수 시멘트 주입. 그리고 벽면을 얇게 바르는. 이 과정이지. 시멘트 주입, 시추봉 벽면 바르고. 이 과정을 해서 계속 어때? 수평으로 연장해 나간다. 왜요? 아까 셰일가스는 얼마큼 분포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죠? 수십 킬로에 이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가다 보면 거의 수원에서 서울까지 40킬로잖아, 그렇지? 그 정도가 될 수도 있어.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그렇죠? 자원도 되게 많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3번은 뭐 얘기야? 수평정, 시주권 얘기하지. 근데 거기에 특수 시멘트를 주입하고 벽면을 얇게 갈아서 견고하게 만든다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얘는 따로 정리할 필요 없고 이런 거는 밑줄 치고 어디랑 연결하면 돼? 그림이랑. 이제 여러분 쓸 때도 마찬가지. 또 쓰면 더 좋고. 그 다음 4번. 시추공을 뚫은 뒤에는 혈압의 균열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왜 균열을 또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까? 아까 균열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뚫기는 쉬우나 뭐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유지가 또 어렵다고 해서 그렇지? 이때 높은 수압을 이용하는 이때 균열을 만들 때 바로 필요한 게 뭐야? 수압 파쇄법. 아, 물의 압력으로 인해 뭐 하는 거야? 구멍을 뚫어주는 거잖아. 파쇄. 동원된다. 균열은 시추공의 맨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입점 쪽까지 단계적으로 나눠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만드는 게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어디부터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균열을 진입점에서 가까운 데야, 먼 데야? 그치, 먼 데부터 들어온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거면 항상 방향 잘 기억해놔야 되겠지? 됐죠? 균열을 만드는 과정은 시추공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린 파이프를 삽입하는 것으로. 자, 그러면 작은 구멍이 뚫린 파이프야. 그래서 시작돼. 파이프를 우선 어디까지? 시추공의 끝부분까지 삽입해. 그리고 모래와 역시 특수화학약품이 혼합된 물을 분사해. 그러면 수압으로 인해 혈압에 일단 뭐가 생겨? 균열. 자, 그럼 다시 질문. 자, 혈압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건 누구 때문? 일단 수압이야. 그죠? 수압. 그런데 수압만으로는 그냥 구멍이 뚫리고 말잖아. 그치? 그럼 무엇을 분사하기 때문? 그렇죠. 모래와 특수약품, 특수화학품. 이것 때문에 유지. 그 사이에 바로 뒤에 나왔잖아. 그치? 모래와 특수화학약품이 들어가 일정 시간 균열을 유지한다. 알겠죠? 이렇게 균열을 만들고 나면 파이프를 뒤로 끌어당기고 이미 균열이 만들어진 시추공과 새로운 균열을 만들 시추공 사이를 뭘로 막아 얘들아? 코르크 마개로. 병을 막듯이 마개로 막는다. 그 중간인 건 어때? 마개 보이죠? 그치? 균열 틀렸고 마개 막아놓고. 이것은 새로운 균열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한 것. 코르크 마개로 막는 게 그치? 왜냐면 막아두지 않으면 어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얘도 뚫리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막아둬. 새로운 균열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후에 앞에 과정 어떤 거? 똑같죠? 사이에 그 수압으로 특수화학품 약품이랑 모래 분사하고 균열 생기고 화학약품 들어가 유지하고 이 과정이 똑같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시추공 전체의 균열을 만든 다음에 마개를 없애. 그러면 균열로 인해 흐름이 어때? 이제 원활해진 거지. 그 사이에는 이제 셀같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수. 드디어 돈을 버는 거야. 그죠? 이러한 최신의 채굴법이 개발됨으로써 수직 시술법처럼 지표면에 수십 개의 시추공을 뚫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 개의 수직 시추공의 방향을 달리하여 수평으로 시추공을 여러 개 뚫음으로써 수직 시추공의 숫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신의 채굴법은 개당 가스 회수율을 높여 채굴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됐죠? 자, 그럼 1번 문제는 어때? 되게 쉬웠어. 1번 틀린 친구 거의 못 봤어. 자, 그래서 이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그랬어. 자, 지구의 매장된 해일가스 얘기한 적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스 언제쯤 고갈될까 얘기한 적 어때요? 없어. 안 나왔어. 수압파쇄법, 화학약품 성분 얘기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 세일가스에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이유 1번 문단을 읽었잖아. 그 친구가 얘는 너무 쉬웠고. 4번. 자, 2번 맞은 사람도 없대 이제. 2번 맞았습니다. 훌륭하네. 되게 많은데 이렇게 좋아야 되겠다. 잘했어요. 엄청 잘 읽었어요. 근데 사실 시간을 좀 많이 주기도 했죠. 자, 아닌가? 내가 몇 분 줬지? 처음에 15분 주고, 그 다음 3분은 18분 줬나? 근데 18분 전에 숙제 검사하는 시간 좀 포함해서 하면 한 20분 준 것 같아요. 그치? 시간 되게 좋네요. 자, 기억. A에서 진흙 분사가 시작되고 B에서 멈추는 것이겠고 어때요? 읽은 그대로네요. 그죠? 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시추공의 방향은 드릴의 큰 분사구의 반대쪽으로 휘어지고. 맞아, 얘들아? 그럼 뭘까, 이거? 어디로 휘어진다 그랬어? 그치, 분사구 쪽으로 오고. 큰 분사구 쪽으로 오고.
자, 그 다음 디귿. B에서 멀리 떨어진 균열일수록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겠군. 맞아요? 아니죠.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 멀리 있는 걸 만들었잖아. 그치?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온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또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 C 부분의 균열을 만들 때 필요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마개가 이용되겠군. 어때요? 오. 그죠? 새로운 균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이네요. 됐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은 우리가 기억을 읽었다면 할 수 있는 거 기억. 그러면 그 체불법에 대한 얘기. 자, 바로 아까 그러면 왜 얘가 필요해? 라고 하면 그 셰일가스, 즉 혈압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 그치? 4번. 존재하는 혈압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5번. 넓게 산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4번, 5번 맞는 거 너무 확실히 알았어. 그치? 그러면 이제 1번이고 3번 중에서 1번부터 너희들 다 당연히 1번부터 있겠지? 혈압이 균열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고래와 흡수항약 방금 읽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제 먼저 안 읽었잖아. 그리고 풀고 있지만 되지? 그 다음 2번. 입자들 사이가 조밀한 건 맞아. 그런데 수직으로는 수축공을 뚫을 수 없는 혈압에 알맞다. 맞아요? 자, 이게 수직으로 뚫을 수 없어요?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뚫어요? 뚫으면 회수되는 양이 지꺼리만 내 조금이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뚫을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야. 어차피 2번이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5번, 6번 대부분 맞았던 거. 혹시 4번, 5번 틀린 친구 있을까요? 한번 그럼 좀 용기 있게 선생님 저 틀렸어요. 일단 4번 틀린 사람. 5번 틀린 사람. 6번 틀린 사람. 6번 다 맞았고요. 네, 그럼 6번 빼고 4번, 5번 두 개만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보자. 기억 보자. 예화를 인용하여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어때요? 맞죠? 주요 개념이 그럼 뭘까? 핵심어? 성심이죠. 성심. 얘들아, 근데 얘네들이 딱 이런 걸 읽고 나면 일단 성심에 대한 개념이 어때? 성심 그러면 뭔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이럴 때 성심성의껏 그것만 알았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성심은 뭐야?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가 되지. 그치? 치우친 마음 이렇게.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노나라 임금 얘기하고 또 그 노나라 임금이 세에서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개념 이해를 도왔죠. 막 기억받고. 그 다음 니은. 질문하는 방식 활용했어요. 어디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해? 2번 문단 첫 번째 줄부터. 장자가 이렇게 주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잖아. 그래서 주의를 환기하고 얘들아 환기가 뭘까? 쓰세요. 불러일으키야. 불러일으키. 주의를 집중하도록 관심을 불러일으킴 이런 뜻이지. 환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어때? 맞죠? 기영님 둘 다 맞았네. 근데 두 개 고르는 거니까 어때? 기영님 1번에 바로 있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핵심 쟁점에 대한 상반된 주관점 비교하는 거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현상 제시와 변화 과정 얘기하면 더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디귿은 완전 틀렸고 그 다음 5번 갈게. 자 5번은 뭐로 기른 거니? 성심으로 새를 기른 거야. 근데 리은은요 타자를 배려한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은 기억을 쓸 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한 자신의 용어로 바꿨으면 너무 좋아. 그죠?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와. 그죠? 왜? 1번이잖아. 성심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성심으로 새를 기른 행위라고 정의를 했으면 금방 바로 답이 나오겠지. 기억 같은 경우 완전 아니지. 상대적 관점에 의한 거야? 아니지. 자신을 위한 거야. 그러면 기억의 3번에 타자와 소통하는 행위, 이거는 맞을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또 4번의 기억. 얘들아, 이런 거는 1번 가지고 다 보고 2번 가지고 다 보고 하는 거 아니고 기억 가지고 판단을 먼저 쫙 하는 거야. 1, 2, 3, 4, 5를. 그리고 나서 니은 가지고 또 1, 2, 3, 4, 5를 본다고. 이게 지금 요령이야. 자, 그럼 봐. 이제 3번까지 봤어요. 자, 4번. 기억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 결과가 아니야. 자기 고정관념에 비춰서 본 거지.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기억은 고정된 자기 관점을 버리지 못한 맞네. 그럼 기억에서 맞는 게 뭐야? 1번과 3번과 5번이네.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누구만 보는데 1, 3, 5만 보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1번 니은은 타자를 배려하니까 성심에서 벗어나는 행위 어때? 완전 맞네. 3번가 니은이 타자와 조화를 이루려는 행위?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려고 한 걸까? 그지? 그건 또 아니에요. 그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은 확고한 신념을 만들 그거 갖다 붙였네. 그치? 틀렸어. 답이 1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 8, 9. 얘도 또 쉬웠어요. 7, 8, 9. 자, 7번 틀렸습니다. 7번. 이렇게. 8번 틀렸습니다. 네, 9번 틀렸습니다. 9번 다 맞았어요? 훌륭해요. 그죠? 맞아. 9번 틀린 줄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 쉽지 않냐? 네. 자, 일단 7번 먼저 갑시다. 자, 1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 구매, 얘는 안 읽을게, 얘들아. 구매 행동은 소비자의 태도와 무관한 완전관계가 있지. 그치? 소비자의 태도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소비자의 태도는 중요도의 만족 빼니? 아니죠. 뭐예요? 중요도와 만족도를 더해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뺀 게 아니라 더한 뒤 항목을 곱해야 돼. 자, 그럼 3번은요. 소비자의 만족도는 속성에 비해 객관이니? 어때? 그저 주관이죠. 자, 그리고 4번. 제품의 어떤 속성은 소비자의 태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왜요? 뭐가 있어? 0이 있잖아. 이제 0. 이해됐죠? 그 다음 5번. 같은 종류의 다른 두 제품 평가할 때 소비자는 속성의 중요도를 제품별로 달리 구할 수 있니? 같은 종류인데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하게 줘야지. 같은 종류인데. 됐습니까? 네. 참나. 그 다음에 8번 9번에서 이걸 고치다가 오타를 못 고쳤어. 세 번째 줄 갑자기 32번, 33번 뭐야? 아마 이걸 안 읽고 넘어가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죠?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오류가 거의 없어요. 그죠? 가끔 답 때문에 오류가 있니 없니 하지만 이런 단순 실수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믿고 풀어도 된다. 그런 정도는. 자, 8번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 소비자는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가나다 제품의 순서를 선호하겠고 어때 맞니? 뭘 보면 돼? 제일 밑에 각 제품에 대한 태도 점수. 가가 제일 높아 54점. 나가 47점. 다가 31점이야. 그래서 당연히 맞네. 그 다음 2번. 이 소비자는 텔레비전을 구매할 때 화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왜?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게 뭐니까? 화질이니까. 그죠? 되게 쉽고. 이 소비자가 가격의 중요도를 바꾸어도 가하 제품에 대한 태도 점수는 변화가 없겠군. 자, 가격의 중요도는 어때요 지금? 5야. 자, 그걸 바꿔. 그럼 어때? 0, 플러스 1, 플러스 2인데 바뀌니? 중요도를 바꿔도 그지?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 4번. 이 소비자는 가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속성들에 비해 화질에 대한 만족도 맞지? 화질이 뭐니까? 플러스 5니까. 그죠? 가나다 중에 다 화질만 다 플러스 5야. 이 소비자는 나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겠군. 어때요? 나 제품 맞아? 나 제품의 디자인은 플러스 몇이야? 2잖아. 그럼 나가 아니라 뭐야? 만족 못하는 거. 마이너스가 있잖아. 나가 아니라 뭐에 만족 못하는 거야? 가에 만족 못하지. 그치? 마이너스 2. 됐습니까? 현서야. 이렇게 현서 책을 먼저 구입하고 앞서서 황만금 해보고 이런 거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수업 시간이었나요? 자, 8번에 5번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 9번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쉬웠네. 10번, 11번, 12번.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다 그림 아니냐?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그죠? 실천표현주의. 자, 10번 틀렸습니다. 11번, 12번. 11번 하나만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가의 드리핑 행위는 기존의 해야적 관습을 탈피하여 자신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행위 맞죠? 이게 잭슨 폴록의 작품 3개지. 자, 그다음 2번. 가의 드리핑 행위는 사회에, 그러니까 일단 1번이 맞아. 어떡하냐 이거를. 맞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그죠? 본문 읽었으면 나온 거라. 그 다음에 가의 드리핑 행위는 사회의 무질서를 고발하려는 활발의 의도를 드러내는 과정. 얘가 이런 걸 그림을 그렸어요? 아니잖아. 이 사람의 작품 3개는 무의식의 세계잖아. 막 사회 고발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읽었다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2번 문단 3번째 줄. 개인의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의 세계 표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나는 화폭의 중심부에 초점을 두고 화가의 감정과 본능을 담으는 충실한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화폭의 중심부 이런 게 중요하대?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거꾸로 걸 수도 있어. 이 사람은. 그죠?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좀 지금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진 사람인데 걔 이름이 안 생각이 안 나네. 캐나다 국적이 아마 캐나다인 것 같아. 바이올린도 잘 하고 가수인지 뭔지 이름이 뭐지? 헨리. 자, 그래서 그 헨리라는 애가 갑자기 이제 나와서 이렇게 미술 도구를 막 만들어 즉석에서 그래서 거기다 페인트 같은 걸
물감이겠지. 유성 물감이지 놓고 화폭을 밑에다 놓고서는 그냥 뭐 하냐면 자기는 막 음악을 연주하면서 걔를 위에다 매달아가지고 그림 물감의 고기에다가 이제 붕어를 똥 뚫어. 그래서 걔가 이렇게 줄에 매다는 걸 걔가 한번 이렇게 그네 태우듯이 걔를 이렇게 줄로 태워. 그럼 걔가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지가 그리는 거야. 스스로.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게 도구가 이용해서. 그러면 자기는 거기다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되게 창조 활동을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뭘 그리는 거야? 알 수 없는, 그렇지? 추상 표현주의를 말하는 거.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려놓은 게 다 뭔지는 알 수 없어. 그 작품을 또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의 몫이 커지지. 자, 그다음 거 그래서 또 4번이 어때? 구체적인 형상 맞아요? 아니잖아.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그림이고. 그다음 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 입체감을 한 작품. 자, 나가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입체감을 부각한 작품 그렇게 보이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실험 기법을 사용한 창조적 행위가 중요한 거지. 이 부각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입체감을 부각한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고. 네. 그 답이 1번이에요. 됐습니까? 12번은 쉬웠죠? 능동적인 행위다 라는 대상의 의미를 부여.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7주차를 풀어보고 아마 이걸 풀다 보면 얘가 계속 느낄 거. 아, 주간학습 했던 내용이랑 많이 겹치네요. 그러면 이제 주간학습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 좀 숙소가 많이 되겠지. 그치? 한번 했던 것들이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직 나가지 말아라. 이거 나눠주고 싶자. 지난번에 못 줘가지고. 응? 6주차 남은 거부터 하세요. 몇 문제? 3문제 남았나? 응, 3문제. 자, 이걸 미안하지만 또 전달 좀 부탁할게. 한준이. 여기 은호 뒤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할게, 이제. 아영아 여기 있어. 뒤로 좀 여기다가. 자, 퀴즈 좀 오늘 퀴즈 공사하는 거. 자, 퀴즈 쭉 올려 들어오기 세 번째. 그 다음에 서연이. 앞에 윤서. 하나, 지우, 한성휘. 이제 됐습니다. 선생님 들어갈 때. 이제 쉬어도, 아니야. 여기만 잠깐 쉬시고, 앞에만. 자, 주은아, 권한, 윤경이, 민경이, 은호, 어우, 시원해. 유나, 연아, 하은이, 봄이, 효은이, 다은아, 가원아. 자, 지금 몇 시죠? 좀 쉬었다 합시다.